안녕하세요. 에이데스트라 모드를 소개합니다. 이 모드는 독특한 우주 모드예요. 알겠죠? 10분 정도면 배울 수 있어요. 발전 모드 경험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관심 끄는 모드인데 약 6개 행성이 있어요. 개발 중이라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돼요. 보시다시피 새로운 아이템과 장치가 많아요. 2개의 새 몹 구조물 3개도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커스포지에서 찾을 수 있고 300만 다운로드예요. 최근 2025년 3월 4일에 업데이트 됐어요. 모드팩스와 함께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필요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리소스 립, config, 보타리움 필요하고 optifine 안 돼요. 파일, 모드 로더, 포지로 가서 원하는 1.21 버전을 선택하고 새 버튼을 눌러 파일을 받으세요. 그 파일을 윈도우 스프레드에 저장할 거예요. 알겠죠? fdata, roaming, 그리고 넣었던 마인크래프트 폴더예요. 그 폴더가 있다면 mods 폴더에 넣으세요. 알겠죠? 여기에 add astra, loss resource lib, resourceful config, 보타리움을 저장해요.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이드를 위해 패처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에이스트로득스 2판은 모드의 간단한 가이드인데 그렇게 자세하진 않아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모드 가이드를 볼 거라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석탄 발전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아이템은 사용하기 쉽고 연료로 작동해요. 모든 종류의 연료를 넣을 수 있죠. 나무도 될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무도 되네요. 알겠죠? 그냥 연료를 태워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만 단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모드에서 초기 에너지 생산 방법 중 하나예요. 알겠죠? 석탄 한 덩이는 800초, 나무는 15초 정도 가요. 제작은 철구에 6개, 석탄 블록 2개, 용광로 1개로 해요. 이걸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덕트 케이블은 초당 250 에너지를 전달해요. 구리인 곳 강판으로 만들어요. 나중에 만드는 법과 강철 케이블도 보여줄게요. 어쨌든 한번 찾아볼까요? 창고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를 찾고 있죠? 이게 창고, 에너자이저예요. 알겠죠? 보세요. 옆에 두기만 해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배선이 필요 없어요. 배선은 압축기 같은 걸 쓸 때 좀 더 고급 기술이에요. 자, 아다스트라 모드의 압축기 작동법은 에너지가 필요한 이 아이템이 있어요. 석탄 발전기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에너지를 생성해요. 석탄 발전기를 연결하면 에너지가 생성돼요. 압축기 옆에 연결하면 충전이 돼요. 압축기는 이 제작기예요. 철골의 6개와 피스톤 2개로 만들어요. 압축기로 모드의 모든 판을 만들 수 있어요. 철판, 카로라이트판, 강판, 오스트럼, 대시 등이요. 기본적으로 모드의 여러 광물이죠. 시작하려면 철판이 필요해요. 다음 제작인 에트리오닉 용광로에 쓰이거든요. 이 용광로로 다음 광물인 강철 2개를 얻을 수 있어요. 철판을 만들려면 철고의 하나를 여기 넣고 기다리면 돼요. 보시다시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여기 있네요. 철판이 완성됐어요. 좋아요. 전자용 광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은 강철 제작에만 쓰입니다. 알겠죠? 이건 모드의 다음 제작법들을 해금하는 데 쓰이죠. 이해되나요? 이게 이 광물을 얻을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강철은 이 과정으로만 얻을 수 있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석탄 발전기로 만들면 돼요. 알겠죠? 석탄 발전기에 석탄을 넣으면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에너지와 연결돼 있고 전자용 광로도 에너지를 저장해요. 전자용 광로는 압축기로 만든 철판, 레드스톤 2개, 용광로로 만들어요. 알겠죠? 자, 이제 강철 2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용도가 정말 많죠? 무려 14페이지나 되는 용도가 있어요. 철과 석탄이 필요해요. 철을 가져와서 석탄을 찾아 그대로 넣어줍니다. 왜 슬롯이 4개씩인지 모르겠네요. 하나씩만 쓰는데 말이죠. 어쨌든 계속 소비할 거예요. 그 다음엔 이 강철 2개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강철판이 필요하면 압축기에 넣으면 돼요. 5초만 기다리면 아주 쉽게 강철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아다스트라 모드에서 어떻게 기름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알겠죠? 중요한 건 기름통은 모드의 한 부분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아다스트라는 행성 모드예요. 하지만 석유는 제가 아는 한 지구에서만 생성돼요. 그럼 어디서요? 바다에서 생성될 거예요. 알겠죠?
찾을 수 있을 텐데. 시연하기 좀 어렵네요. 자, 여기가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우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찾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물에 있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마치 떠다니는 블록처럼요. 그래서 석유를 얻는 건 정말 간단해요. 석유는 기본적으로 많은 제작을 해제하는 데 쓰여요. ADS트라 내에서 주요 제작을 해제하는 거죠. 연료 정제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석유로 채워 연료를 만들어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어요. 좋아요. 연료 정제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리 우주선에 필요한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이죠. 에데스트레이 모드엔 두 종류의 연료가 있어요. 연료통과 극저온 연료통이요. 둘의 차이는 극저온 연료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달에 가기 전엔 극저온 연료를 못 쓰니 일단 연료통만 사용할 거예요. 극저온 연료용 광물이 있어서 만들 순 있겠지만 오스트럼이 필요하네요. 잠깐만요. 지구에도 오스트럼이 있네요. 운이 좋으면 일찍 쓸 수 있겠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연료를 만들고 나서 달에서 극저온 장치를 찾는 게 좋아요. 거기가 더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모드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 연료 정제소를 가져올게요. 기름통을 넣을 거예요. 알겠죠? 기름을 채울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서 옆에 탄소 발전기를 놓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강판 6개가 필요해요. 강판은 강철을 넣어 만들죠. 아시죠? 강철은 트리오닉 용광로로 만들어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연료를 모을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기름과 에너지가 생산에 쓰이고 있어요. 이건 다 수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산소 로더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산소 로더는 전력이 필요해서 석탄 발전기에 연결할 거예요. 여기 제작법은 압축기로 만든 강판이 필요해요. 가스 탱크는 철판 넥과 철봉 하나로 만들어요. 철봉은 철판 둘로 만들죠. 그리고 조명봉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다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선풍기는 강판과 강철 막대로 만들어요. 알겠죠? 자, 이게 뭘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을 넣어요. 물은 H2O잖아요. 수소 원자 둘, 산소 원자 하나죠. H2, 수소 둘, 산소 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 자체가 구성 요소로 산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화학적으로 분자를 분리하면 산소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이 모드의 논리예요. 실제로도 전기분해라는 과정으로 산소 로더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산소 로더가 뭘 하는지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물을 넣고 에너지가 있으면 그 물을 사용해서 산소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채우면 여기에 산소가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산소 그냥 통에 넣으면 쓸모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 갑옷에 산소를 채우는 데 쓰여요. 보세요. 제가 장비하면 뭔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제 전체를 장비할게요. 여기 있네요. O2. 죄송해요. 산소라고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다른 행성에서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예요. 달에 가면 산소가 없어서 숨을 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복이 필요한 거죠. 간단하게요. 좋아요. 태양광 패널 작동법 볼까요? 이건 강판으로 만드는 좀 더 고급 제작이에요. 대시 플레이트로 만들어요. 대시는 깊은 암석에서도 나오지만 달에서 더 흔해요. 그리고 태양 전지판은 대시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비싸고 달 여행 후에나 만들겠지만 태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금 소개해요. 틱당 최대 16 에너지 생산한대요. 좋네요. 보세요. 에너지 생산이 얼마나 빠른지. 석탄 발전기로 연료 계속 쓰는 대신 자동으로 에너지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네요. 워터펌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워터펌프에는 유체 파이프가 포함돼요. 유체 파이프는 액체 운반용이고 워터펌프는 주로 강판, 대시판, 먼지 탱크, 호퍼로 제작해요. 먼지 탱크는 철판과 철봉으로, 판은 압축기로 만들어요. 유체 파이프는 판으로 만들고 16개를 얻을 수 있어요. 워터펌프를 여기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기가 필요해서 태양 전지판을 연결해요. 그러면 물이 차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에너지를 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왜 유용할까요? 예를 들어 산소 로더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산소 로더에 연결해 물을 채우고 자동으로 산소를 생성할 수 있어요. 워터펌프에서 얻은 물을 타렉 파이프로 산소 로더에 보내면 산소 로더가 물을 산소로 바꿔요. 이걸 지금 부수면 물이 채워지고 산소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져요.
이렇게 태양 전지판 덕분에 태양으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태양 전지판은 밤에도 작동해요. 자정으로 설정해도 계속 돌아가네요. 이건 모드 제작자가 보면 고쳐야 할 거예요. 밤에 태양 전지판이 멈추면 재미없겠지만 그래야 진짜 태양 전지판이죠. 게임 디자인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옷의 산소를 어떻게 충전해? AD 에이스트라 모드엔 세 종류 갑옷이 있어. 우주 갑옷, 네더라이트 갑옷, 제트 갑옷이지. 알겠지? 보다시피 각각 보호 기능이 달라. 네더라이트는 다이아몬드급, 우주는 철급, 이건 좀 더 높아. 방어력 24포인트야. 당연히 제작법이 다르지 알지? 여기 강판이랑 이렇게 만드는 산소 장비가 있어. 신발이랑 바지도 있고. 네더라이트 슈트 만드는 법도 볼까? 이렇게 만들어. 콧구멍판이 달린 네더라이트 헬멧 알지? 가슴판 시트로 직접 보는 게 좋아. 아니면 좀 복잡할 거야. 그리고 제트의 갑옷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캐롤라이트로 만들어져요. 캐롤라이트는 게임 후반에 얻을 수 있죠. 캐롤라이트와 여러 종류의 엔진이 필요해요. 캐롤라이트 엔진에 필요한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전자 커패시터도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많이 필요해요. 제트 슈트라니 정말 강력한 갑옷이죠. 그럼 이 갑옷들을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각 갑옷마다 산소 탱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 갑옷은 0% 충전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이런 산소 로더예요. 여기에 갑옷을 놓으면 돼요. 보세요. 산소를 채우고 있어요. 4천 중 3천이 찼네요. 즉 산소통을 최대로 채울 때까지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채우려면 여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이템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뭔가를 위한 거겠죠. 아 여기 있네요. 태양 전지판이랑 제트슈트요. 문제없이 충전이 시작돼요. 갑옷을 충전하는 건 정말 간단하네요. 네 정말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대시광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그게 이 광석은 주로 두 곳에서 나와요. 딥슬레이트와 에데스트라 모드의 달이죠. 딥슬레이트에선 꽤 깊은 층에서 찾아야 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YENP 정도에서요. 달에선 대시가 더 흔하게 생성돼요. 지구에선 찾기 힘들어서 달에서 찾는 게 좋아요. 달에 가려면 1단계 로켓에 연료 채우고 우주로 가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산소 분배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두 팬, 산소 로더, 대형 가스 탱크. 여기 가스 탱크로 만들어요. 산소 기어와 대시 플레이트도 필요해요. 주로 산소를 분배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래요. 완전히 밀봉된 구조물에서 사용해야 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그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산소를 분배하는 거죠. 물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전력이 필요해서 위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게요.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보세요. 에너지가 있고 산소도 있어 분배를 시작할 거예요. 항상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저기 있어요. 회전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4개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충분히 모을 수 있는지 봅시다.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산소가 필요하니까 워터펌프 같은 게 있어야 해요. 그렇죠? 산소가 잘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정말 간단하죠. 그렇죠? 이건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아까처럼 워터펌프를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태양열로 물 뽑아서 산소 분배기로 보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정말 간단해요. 중력 노멀라이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이 장치는 주조, 다이아몬드 블록, 트리오닉 커패시터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북부적인 영역에서 중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 고정된 구조물에서만 사용해야 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력이 변한 구역에서 중력 노멀라이저로 중력을 안정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력과 에너지 소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점프가 훨씬 낮아져요. 보이시죠? 중력을 낮추면 더 높이 점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저기 봐요. 회전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기 있네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잠깐 회전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죠. 자 됐어요. 방금 좀 더 높이 점프한 거 보이셨나요? 그게 바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이 녀석이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200만 에너지의 에너자이저를 넣을게요. 자 이제 됐나요? 지금은 서바이벌 모드예요. 보이시죠? 중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연하죠? 최소 중력으로 설정했거든요. 이제 최대로 올리면 중력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예요. 엄청 느리게 점프하고 빠르게 떨어져요. 거의 점프를 못하겠죠? 그래서 말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론상 중력은 9.8 지구 중력이죠. 그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에너자이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서 에너자이저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제 제작법을 볼 건데 다이아몬드 블록이 필요해요. 에너지 저장이 꽤 비싸네요. 100만 에너지까지 저장 가능하고 보시다시피 충전된 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작은 시각적 버그가 있어요. 이걸 통해 볼 수 있네요. 이게 가진 걸 보세요. 이 잘린 부분 말이에요. 이 아이템만 그래요. 모드 제작자가 특별히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충전하나요? 기본적으로 태양 전지판 2개를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돼요. 알겠죠? 더 많이 연결할수록 더 좋겠죠. 그렇죠? 여기 케이블 몇 개를 연결하면 케이블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양광 패널 몇 개만 연결해도 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요. 케이블이 왜 작동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강철 케이블? 그럼 옛날 방식으로 해볼까요? 에너자이저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천재는 아니지만 맞아요. 저게 에너자이저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작동하네요. 아니. 보세요. 아, 그리고 충전할 아이템도 넣을 수 있어요. 그것도 흥미롭네요. 자, 내가 이걸 가져가면 이게 없으면 네. 갑옷이 충전 안 되면 여기 두면 충전돼요. 자, 이제 집으면 에너지가 좀 더 있죠. 그것도 쓸모가 있어요. 자, 나사 워크벤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건 모드 후반부에 나오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철봉, 강판, 제작대, 강철 블록 등으로 만들어요. 로켓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네요. 로켓 발생 강판, 강철봉 등으로 만든 발사대도 필요해요. 유틸리티를 보면 티어 1 로켓 등 4가지 제작법이 있어요. J키로 제작법을 확인하세요. 각 아이템 만드는 법도 보세요. R키는 획득법, U키는 용도를 보여줘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커서 올리고 U키 누르면 제작법 등을 볼 수 있어요. 아이템마다 설명하면 오래 걸릴 테니까요. 자, 보시다시피 오른쪽 클릭하면 작업대가 나와요. 좀 더 복잡한 버전이죠. 이걸로 로켓이랑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로켓 만들려면 발사대가 필요해요. 근데 여행 전에 2개를 준비해야 해요. 로켓 열면 발사대 넣을 공간이 있는데 그래도 인벤토리에 따로 들고 다니세요. 여기에는 연료를 넣을 수 있고요. 나머지 공간도 연료용이라고 봐요. 왜 발사대를 2개나 준비하냐고요? 하나는 지구용, 다른 하나는 도착할 행성용이에요. 안 그러면 그 행성에서 못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게임 디자인 면에서 좀 애매해요. 경고도 없이 달에 가서 자원 다 모으고 나서야 못 돌아온다는 걸 알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재밌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발사대랑 그 재료들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나무가 없다는 거죠. 운 좋게 발사대나 작업대를 가져가야 할 텐데요. 서바이벌 게임에서 작업대 없이 가는 건 좀 무모해 보여요. 전에 서바이벌 해봤는데 작업대는 항상 인벤토리에 있었거든요. 자, 이걸로 나사 워크벤치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아다스트라 모드에서 로켓 발사법을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쪽으로 가보죠. 먼저 연료가 필요해요. 알겠죠? 연료엔 일반 연료와 극저온 연료 2종류가 있어요. 로켓에 탑승해볼까요? 여기 로켓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발사대도 필요하겠네요. 발사대를 놓고 1단계 로켓을 여기에 설치해볼게요. 들어가서 로켓을 놓아요. 극저온 연료가 안 되네요. 아니에요. 됩니다. 여기에 넣어볼까요? 이걸 극저온 연료로 채워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중요해요. 발사 전에 발사대를 꼭 챙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겨요. 발사대 없이는 안 돼요. 발사대 없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알겠죠? 로켓이 날아가는 동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진행률 바가 있고 왼쪽에 큐브 하나를 소비했어요. 돌아갈 만큼은 남았죠. 여기는 태양계입니다. 1급 로켓이라 지구나 달로만 갈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지구로 갈게요. 우주 정거장 만들기는 많이 소비되는데 이제 보시면 높이를 표시할 거예요. 알겠죠? 중요해요. 높이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할 시기를 알려줘요. 너무 가까이 가서 스페이스바를 안 누르고 낙하를 조절 안 하면 로켓이 파괴될 것 같아요. 중요해요.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면 올라가진 않고 낙하 속도만 줄여요. 보이죠? 22, 22C, 19. 이게 연료를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니요. 연료를 안 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간을 유지해서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에요. 저기 지구가 보이죠? 와, 정말 멋지네요.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중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달에 있고 웅크리고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로켓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로켓은 아무데나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발사대가 필요한데 발사대를 놓고 로켓을 올려 문제없이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로켓을 작동시키고 일찍 내리면 로켓이 여러분 없이 떠나버릴 거예요. 중요한 점이에요. 방금 봤거든요. 이제 문제없이 지구로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어요. 얼음 파편을 어떻게 얻나요? 얼음 파편은 왜 필요한가요? 얼음 파편은 한 가지 용도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로 극저온 냉동고를 만들 수 있어요. 극저온 냉동고로 극저온 연료를 만들어 더 강력한 연료로 정교한 로켓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어요. 얼음 파편은 실제로 달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깊은 슬레이트도 있죠. 화성과 글레이시어에도 있어요. 이제 이 네 행성이 있네요. 이론상 지구에서도 생성돼요. 하지만 달만큼 흔하진 않아요.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기억하세요. 대부분 행성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달에서 가장 흔해요. 좋아요. 시라이오 프리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달에 가거나 얼음 파편을 얻으면 지구든 어디든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여기요. 아, 에너지가 필요해요. 죄송해요. 자, 에너지에 연결해 볼게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얼음 파편이 녹을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몇 초 만에 키라이오 퓨엘이 생성돼요. 알겠죠? 얼음 파편 한 묶음을 넣을게요. 안 그러면 오래 걸릴 테니까요. 이 크라이오 퓨엘은 더 발전된 행성으로 가거나 강력한 로켓을 사용하는 데 쓰이죠. 직접적으로 더 높은 레벨의 로켓을 쓰면 더 먼 행성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양동이를 가져오면 돼요. 여기 보면 수소와 산소 큐브가 있어요. 이건 아무 쓸모도 없고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요. 자, 양동이를 가져와서 여기에 놓을게요. 알겠죠? 이제 이게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1000까지 채워져야 할 거예요. 맞죠? 보다시피 얼음 파편이 많이 필요해서 좀 모아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좋아요. 오스트럼을 어떻게 얻나요? 오스트럼은 여러 행성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지구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고 흔히 생성되는 곳은 화성이에요. 오스트럼은 주로 오스트럼 주개를 만드는 데 쓰여요. 이건 고급 제작이나 오스트럼 판을 만드는 데 쓰이고 이걸로 네더라이트 갑옷 같은 많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문이나 여러 기계 장치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광물은 화성에서 얻을 수 있어요. 화성에 가려면 티어 2 이상의 로켓이 필요해요. 간단하죠. 칼로라이트는 어떻게 얻나요? 칼로라이트는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칼로라이트 깊은 암석이 지구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금성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칼로라이트를 원한다면 금성으로 가야 해요. 어떻게 금성에 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레벨 3 로켓이 필요해요. 칼로라이트를 얻으면 주개와 판을 만들 수 있고 엔진도 만들어 최고 등급 로켓을 제작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여기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보통 창고인데 우리에겐 극저온 연료가 필요해요. 이것도 넣어볼게요. 약간의 준비를 위해 갑옷도 입고 여기에 극저온 연료를 넣을 거예요. 툭툭툭. 야, 출발하기 전에 발사대 챙기는 거 잊지 마. 알았지? 로켓 설치하고 그냥 발사하면 돼. 간단하지? 자, 발사 기다리고 있으면 곧 시작될 거야. 알겠지? 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고 있어.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봐봐. 여기 프리캠으로 보이는 게 이거야. 발사대에 올라가면 봐. 내가 안에 있는 거지. 자, 왼쪽에 진행 상황이 보이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보다시피 연료통 하나를 썼어. 이제 다른 행성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알겠지? 행성... 달이구나. 아니, 미안. 지구달... 뭐가 뭔지 모르겠네. 달을 여기 뒀다고? 말도 안 돼. 그렇지? 아마 이게 달일 거야. 이상하지 않아? 아니면 달은 아예 안 보이나? 아마 여기 궤도에 있을 거야. 그리고 화성, 수성, 금성도 있겠지. 알았지? 그럼 이제 금성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 착륙 버튼 누르고 내려가 보자. 보다시피 고도가 500m라고 나오네. 금성의 지도에 흥미로운 걸 보이네요. 어떤 건지 봅시다. 이건 용암 같지 않나요? 붉은 입자를 보니 용암 같아요. 중요한 건 충돌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럼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알겠죠? 너무 빠르게 떨어지지 않게요. 자, 도착했어요. 보이죠? 금성에 왔어요. 지옥불 블록이 있네요. 착륙한 곳에서 웅크려 우클릭해 로켓 챙기세요. 발사대론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행성을 조금 탐험해 볼까요? 이론대로 실제로 여기 있네요. 동굴이 있을 거예요. 동굴에서 칼로라이트를 찾아야 해요. 여기서 석탄을 조금 발견했어요. 조심해요. 다이아몬드예요. 칼로라이트는 희귀 광물이에요. 알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정말 멋진 행성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에데스트라 모드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리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봐요. 드디어 찾았어요. 다이아몬드도 많이 찾았는데 갑자기 이 칼로라이트를 발견했어요. 하나 있고 뭐 더 있나? 2개. 그게 다네요. 아이고, 찾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여기 근처에 있을까? 봐요. 또 하나네요. 하나, 둘, 셋, 3개. 보시려면 높이가 마이너스 30이에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모드 설명을 마치자면 로버 같은 멋진 액세서리가 있어요. 이론상으로 행성 내 여행이 가능해요. 여기 이런 재밌는 아이템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건 칩건인데 이론상 움직일 때 지금은 안 움직이고 우클릭하면 움직여요. 조준하는 방향으로 가면 위치가 채워져요. 그럼 어떻게 태양계를 여행할까요? 그걸 위해 4단계 로켓이 있어요. 나사 워크벤치로 만들어요. 그걸 얻으면 말이죠. 최고의 연료인 극저온 연료를 채워요. 출발 전에 돌아올 발사대를 꼭 가져가세요. 발사대 들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태양계 탐험 시작이에요. 중요한 점은 Add Astra 모드에 많은 몹이 있지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첫째,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았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둘째, 모드 내에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알겠죠? 게임 디자인 측면에서 진행을 위해 몹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좀 아쉽죠. 그렇죠? 탐험할 때 뭔가 보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많은 행성들을 조사하면 새로운 광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여기 태양계가 있고 모든 행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빙하도 있죠. 알겠죠? 센타우리에 있어요. 빙하로 가볼까요? 보세요. 저기 큰 달 조각이 있네요. 보이죠? 빙하는 얼음 생물 군계예요. 그리고 말했듯이 몹들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리뷰 관점에서 보자면 말이에요. 모드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거기 가까이 가면 넘어지지 않게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첫 몹 보이면 웅크리고 이걸 꺼내요. 보세요. 이걸 집어부수면 경험치를 얻죠? 알죠? 내 생각엔 조금 부족해요. 빙하 바이옴에선 온갖 광물이 생성돼요. 얼음 파편 같은 거죠?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바이옴은 좀 전반적으로 모든 행성이 텅 비어 보여요. 현실에서도 비어 있긴 하죠. 맞아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로는요. 모드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만들려 했겠죠? 근데 이건 모드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현실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엔 많은 세계가 너무 비어 있어요. 솔직한 제 의견이에요. 네?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모드가 좋아요. 좋은 모드팩으로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할 수 있죠. 그래서 콘텐츠 부족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봐요. 몹들이 많은데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이건 물건을 교환해주지만 불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몹들이 정말 멋지긴 해요. 그래서 제 의견으론 이 모드 추천할까요? 물론이죠. 추천합니다. 당연히 추천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